현충일 바로 전날인 6월 5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6월 5일이 이번에 일요일이기도 해서 무심코 지나치기도 했는데요. 달력 밑에 뭔가 써 있었습니다. 지구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로 제정된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환경의 날을 맞아서 지난 2일 제20회 서울시 환경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관과 개인들에게 21분 혹은 기관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상이 수여됐는데요. 오늘은 대상을 수상한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그러니까 기후환경변화연구소 연구소가 대상을 받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소장님은 거기 소장님이시고, 네네. 네,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수상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올해가 저희 연구소 창립 7주년이었는데요. 예, 그 상을 받는 시기와 창립 기념일이 겹쳤습니다. 예, 그래서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하고 서울 시민들께서 주신 상으로 생각하고 예. 기후변화를 막는 일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연구소이시기 때문에 환경의 날에 창립을 하셨군요. 네, 7주년이 네, 그렇습니다. 됐고, 예. 네. 7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큰 상을 받으셨고 그만큼 기여하신 바가 크겠죠. 서울시 환경상이 올해로 20회를 맞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에게 이 상이 수여되는 건가요? 서울의 환경을 가꾸고 지키는 이제 활동을 한 개인이나 기업 또 단체에 주는 상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1997년에 이제 상을 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올해 이제 20번째를 맞았습니다. 5개 분야로 나눠서 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녹색 기술 분야라든가 에너지 전략, 환경 보전, 또 조경 생태, 푸른 마을 이렇게 5개 분야가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최우수상 1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해서 주고요. 네. 또 우수상은 분야별로 3개 단체, 그러니까 총 15개 단체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대상 1개 단체 이렇게 해서 총 21개 개인이나 단체에 주는 상입니다. 예. 그 가운데서 이제 여러 환경 지킴이들이 애를 쓰셨고 그에 걸맞는 또 칭찬이 있었는데 기후변화 행동연구소가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 기여한 바는 어떤 겁니까? 객관적으로 상을 받으신 이유는? 글쎄요, 네. 주신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네. 저희 연구소 이름에서 아마 느끼시겠지만 저희 연구소는 이제 연구와 행동을 병행해서 네. 하는 곳입니다. 아마 그 점을 좀 높이 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후변화 문제가 워낙 복잡한 문제이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는 이제 시민들 눈높이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많이 만들어내고 또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러한 점도 아마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저희 연구소는 이제 많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른 단체들이 잘 하고 계시는 일보다는 뭔가 좀 비워져 있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인데도 누구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저희가 채워나가는 그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점 때문에 아마 좀 눈여겨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주변에서 어떻게 추천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구성돼서 환경을 실천하고 개선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수상을 하는 방식인가요? 추천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그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시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사실 또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후변화 행동연구소는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소이면서 또 행동을 같이 하는 곳이라고 했고 기왕이면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못 보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활동하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더 연구소 소개해 주세요. 궁금해지는데. 예, 저희는 이제 연구소이기 때문에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데 네. 그 연구 결과가 그냥 연구 보고서가 책상 서랍에만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 결과를 시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네. 설명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네.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는 것이 저희 연구소가 하는 그 활동의 이제 모토이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그 2030년을 대상으로 해서 에너지 대안 포럼을 만들어서
에너지 대안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것이라든가 네. 또 작년까지 저희가 그 국민들이 발의하는 기후변화법 제정운동을 저희가 주도해서 했는데요. 국민 한 5만 명 정도의 서명을 받아서 또 법안까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국회에 제안을 했고 또 예. 국회의원 62분이 공동 발의해서 국회에서 이제 논의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활동에서 보여지듯이 저희가 연구와 말씀드렸던 대로 연구와 행동을 이제 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하면 지구 온난화, 온실가스 뭐 이런 것들을 쉽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기후 변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고 어떤 것까지 포함되는지 좀 정의를 오신 길에 해주세요. 네, 먼저 우리가 시시각각 그 접하고 있는 날씨와 이 기후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날씨는 이제 뭐 그 기온이라든가 습도라든가 또 풍속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뭐 매 초 단위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인데요. 기후는 그러한 기상 현상을 최소 30년 이상 종합해서 봤을 때 네. 과거에 비해서 얼마큼 이제 달라졌느냐 하는 것을 이제 판단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좀 긴 흐름의 변화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작년에 더 더웠다거나 그런데 이제 올해는 더 서늘하다거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30년 이상의 기후 정보를 가지고 그 기후가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비해서 그 폭우가 내리는 날짜가 더 많아졌는가, 네. 혹은 폭우가 내리는 강수량이 많아졌는지, 또 가뭄 발생 빈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이제 기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대표적인 그 현상과 여러 현상이 모아진 것의 특징이 지구 온난화입니까 최근에?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온이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네. 기후 변화에는 지구 온난화뿐만 아니라 지구 온난화가 동반하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대홍수라든가 예. 가뭄이라든가 또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이 기후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불규칙하게 변화한다는 거죠. 방향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규칙하게.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뭐 엘니뇨 얘기를 한참 하다가 올해는 또 라니냐가 온다고 해서 뭐 곡물 가격도 오르고 지금 네, 굉장히 네, 긴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불규칙한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겠네요. 네. 엘니뇨나 라니냐 네. 같은 경우는 이제 기후 변화 현상 자체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덧붙여지면서 네. 지금 이제 기상 현상으로는 훨씬 더 극단적인 기상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곡물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하고 계신 영역들과 그동안의 성과들 또 시민들과 함께 법률 제안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연구 활동은 계속 하시겠습니다만 특별히 행동하시는 부분 시민들에게 함께 알리고 움직이고 그런 점들을 주안점을 두시잖아요. 그런 그 캠페인 활동 관련된 얘기 조금만 더 해주세요. 혹시 뭐 지금 하시거나 또 하실 계획이 있는 캠페인도 있습니까? 네, 저희가 예컨대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서 각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는 이제 뭐 간편하게 시민들께서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약간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한번 제안했던 것은 불필요한 전등을 하나씩 빼두자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예.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밝기를 조절을 활용하기 해서 위한 이제 거죠. 예. 뭔가 읽고 네, 하기 네. 위한 것인데 너무 우리 주변은 과다한 조명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조명이 하나도 없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조명은 우리가 켜둬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조명은 아예 빼놓게 되면은 그 전구를 빼놓게 되면은 네. 우리가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죠. 환경운동이나 이렇게 소장님 같은 연구소 분들이 스튜디오에 오시면 참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안 보이시지만 저희도 조명이 많이 켜 있거든요. 예. 근데 정말 그게 없어도 예를 들어서 전등이 2개 있는데 하나 뺀다고 해서 심각한 그 업무에 차질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래 빼도 큰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겠어요. 많이 그런 있습니다. 것들을 이제 네. 실천해 보자 이런 네. 것들이죠. 예.
서울시하고도 연계해서 다양한 연구 활동 또 시민 활동 세미나를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걸 하고 계세요? 네, 저희가 서울시 쪽방촌에 사시는 그 독거 노인분들, 홀몸 예. 노인분들의 이 건강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여름철 폭염 시기에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쪽방촌이라는 데가 엄청나게 그 더운 곳입니다. 예. 뭐 통풍도 잘 되지 않고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상상할 수도 없고요. 작은 이제 선풍기 하나를 가지고 네. 그 밀집된 공간에서 살고 계신데 네. 저희들이 한번 그분들의 건강을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폭염이 발생했을 때 그 뭐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그 질병을 그 경험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이제 언론에 알리고 해서 그 구청에서 곧바로 신속하게 또 대응을 해주셔서 그 뒤에 이제 대책을 마련한 적도 있는데요. 기후 변화는 당장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 가장 위협이 많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폭염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그 연구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그 기온을 측정하기도 하고 또 건강을 또 체크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기후 변화하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 중요하긴 하나 내 실생활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쪽방촌 독거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밀접한 문제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하고도 밀접하게 있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로 들리고요. 서울시도 여러 가지 환경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하고 있죠. 뭐 햇빛 발전소도 하고 있고 대체 에너지도 찾고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사업을 통해서는 어떤 성과를 얻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원전 하나 줄이기는 2012년 4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1단계를 마치고 지금 2단계에 와 있는데요. 그 1단계의 그 가졌던 목표가 원전 1기가 만들어내는 전력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양, 그게 이제 200만 TOE라고 합니다. 네. TOE는 석유 환산톤을 얘기하는데 그 정도를 우리 서울 시민들이 노력해서 한번 줄여보자 하는 것이 이제 원전 하나 줄이기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나서 보니까 200만 TOE를 훨씬 더 초과해서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한 예.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단계인 에너지 산림 도시 서울에서는 우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또 전략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를 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를 해서 원전 2기 분량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이제 400만 TOE를 이제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소에는 우리 소장님 말고도 연구하시는 연구원들이 계실 거고 활동가도 계시고 후원가도 계시고 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신가요? 네, 저희 뭐 이사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또 법 쪽에 계신 분들, 시민사회 활동가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연구소 활동은 아무래도 이제 연구원 분들하고 또 객원 연구원들, 네. 그러니까 그 저희 이제 뭐 저희 연구소의 어떤 월급을 받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자원봉사식으로 네.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에서 공부를 하면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 덕분으로 연구소가 이제 작지만 여러 가지 의도했던 그런 활동을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환경은 자손들에게 물려줄 우리는 잘 썼지만 후손들 생각하자였는데 지금은 그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실생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물론 뭐 후손과 미래도 생각해야 될 텐데요. 시민들이 이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당부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기후 변화를 막는 일이 굉장히 어렵게 보이지만 네. 실제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좀 덜 타자, 또 육식을 좀 줄이자, 또 대기 전력을 차단하자, 뭐 이런 이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활동들은 사실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사들이 우리에게 그 권고를 해왔던 그런 대부분의 활동들입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막는 일이 이제 지구를 지키는 일이기는 하지만 꼭 지구라는 거창한 뭐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재미있고 즐겁게 기후 변화를 막는 일에
조금씩 이렇게 실천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구체적인 얘기는 못했는데요.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나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와서 좀 알려주세요. 예. 제20회 서울시 환경상 대상을 수상한 기후변화 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